4월 3일도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주말간에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여기서 나온 하락이나 여기서 나온 반등이 뭐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뭐 하락이나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등락폭이 좀 더 크게 와닿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5배를 쓰든 10배를 쓰든 30배를 쓰든 변동폭이 커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이탈을 했다, 확실하게 이제 이 반등이 안 나오고 이탈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는 하락이 나올 거고, 이 26.6K 다시 테스트 진행하고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를 짚어본다면, 단기봉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전 저항 구간을 넘어서 연출이 됐습니다. 이전에 저항을 받던, 단기적으로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지던 구간을 단번에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전에 지지 구간 위쪽으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5% 10%막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다라기보다는 이 저항 구간의 상단부 혹은 전고점 구간까지 정도의 상승은 나와줄 수 있는 반등이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들고 있던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되고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치에서의 포지션을 잡자라고 한다면 좀 애매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다가 지지를 받고 이런 저항 구간들을 단번에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잡을 때 뭘 보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꿀팁을 좀 드리자면, 한 요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급등은 급락을 유도를 해요. 일반적인 흐름에서 지금 같은 뭐 이슈나 호재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차트가 흘러가는 흐름대로 보면은 차트의 모양이 뭐 여기서 살짝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조금 높이고, 횡보를 하다가 조금 높이고, 횡보를 하다가 또 조금 높이는 이런 차트는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나올 때도 조금 낮추고 좀 횡보하다가 낮추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차트 이렇게 뭐 지지 저항 구간이나 뭐 횡보 구간 확보도 없이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에, 같은 이런 차트의 경우에는 이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혹은 이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지지를 받느냐 혹은 이탈을 하느냐, 요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위치에서 이미 이만큼의 상승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거나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 지금처럼 상승이 나오다가 이 상승 추세가 살짝 꺾였죠. 그럼 이 꺾이는 구간에서 이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저항을 받았던 구간, 요 사이 구간에서 이 밑으로 이탈을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내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상승이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살짝 눌린다고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확인할 거 다 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 내가 지금 포지션이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잠시 관망을 하고 흐름을 지켜보고, 여기서 지지를 받냐 혹은 이탈을 하느냐 그 여부를 체크를 하고 포지션을 잡아도 늦지 않아요. 아까 방금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바로 또 질문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이 딱 돌파를 하고 난 직후의 상황에서 추세가 어떻게 더 흘러갈 거냐라고 바로 판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까지 일단 올려놨다라는 거는 이 전에 저항받았던 구간들 위쪽으로 다 올려놨다라는 거는 올리는 힘이 꽤 세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딱 지금 위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숏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졌어요. 이제 이걸 왜 지금 신경을 써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제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왔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뭐 반등은 나왔었지만 하락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동안 방이나 뭐 방송에서 달러 인덱스를 따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짚어드린 적은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근데 원래는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랑 좀 반대로 가는 성질이 있죠. 얘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고 다시 하락에 나왔는데 지금 지지를 받는 위치가 이 전보다 살짝 높이면서 더블 바텀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위치부터 얘가 반등을 시작을 한다면 다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한테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달러 인덱스도 조금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오펙 감산 요것도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펙에서 석유 생산량 감산, 요거는 이 내용이 석유 뭐 오일 값이 올라가고 오일 선물 값이 올라가고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게 악재다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왜 지켜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오일 가격은 상승을 하면 원자재 값, 전반적인 원자재 값의 상승이 일어나죠. 전반적인 원자재 값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 압박. 지금 인플레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주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펙이 바로 감산을 한 직후에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오일값이 상승을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오일값이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끝날지, 이거는 오늘 새벽 오전에 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만, 투자를 해갈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맞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펙 감산으로 인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이걸로 뭐 오펙이 감산했으니까 비트코인 떨어진다 확정은 아니고, 이게 지속이 돼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다시 뭐 인플레 이런 수치들의 압박이 당연히 생길 거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단을 또 제공을 해주는 빌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았던 게, 이거는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어쩔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어쩔 때 손절을 하는가에 대한 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런 관점 공유방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딱 그 질문 주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 제가 포지션을 진행을 했던 게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한 거예요. 한 뭐 본절이던 뭐 약 한 마이너스 5% 10%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포지션은 왜 제가 추매나 이런 걸 안 하고 손절을 했는가. 자, 애초에 11시 26분쯤에 포지션을 롱으로 진입을 했죠. 그럼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1시 26분쯤 이 구간이에요. 왜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을 했는가. 자, 보면은 얘가 분봉상으로 보면 장대 음봉이 한번 출현되고 그 다음 음봉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오죠. 자,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관점으로 들어간 거죠. 11시 26분의 차트를 보면 반등이 나와서 이 구간 위쪽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26분에. 그래서 롱으로 진입을 한 거죠. 자, 근데 왜 손절을 했느냐. 자, 이 전에 내가 어떤 관점을 보고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채널을 형성을 하고 상단을 찍고 하단을 찍고 다시 상단을 찍고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와요.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 채널을 지지를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자, 여기서도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채널의 상단부로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채널의 하단부를 지지를 받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채널의 하단부랑 멀어졌잖아요, 거리가. 이때부터는 채널의 상단부로 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뚫고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이 채널을 지키고 채널과 멀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채널의 상단부를 터치하러 나오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손절을 한 위치가 어디냐면 2시 56분이에요
자,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한 이유가 여기서 자, 지지선으로 그어져 있던 구간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안 하고 이 지지로 정한 구간을 이탈을 안 하고, 자, 얘가 지지를 받던 구간 대략적으로 그어 보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채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서 멀어진 다음에 원래 상단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전에는 내가 롱을 포지션을 잡고 롱 포지션을 홀딩할 근거가 있었어요. 내 지지 받네, 반등 나오네. 그리고 RSI도 이제 과매도 영역이 그래서 진입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나오겠다 라고 해서 롱 포지션 홀딩을 했지만, 채널과 멀어진 다음에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결국 3번 정도 지킨 이 채널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고, 3번 정도를 지지를 받았던 채널을 반등의 높이를 높이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 이 이후에는 이 채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구간 이탈을 하면서 손절을 한 거고, 추매를 하는 경우에 또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는지가 작용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구간을 이렇게 한 3구간으로 나눴다고 쳐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뭐 박스권이나 뭐 저항 구간 상단부를 여기로 잡고 지지를 여기로 잡고 하단부 박스권 하단부 지지를 여기로 잡았다. 근데 내가 포지션을 진입을 어디서 하는가? 내가 만약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가깝게 뭐 요정도나 뭐 요정도 위치에서 롱을 잡았다 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서 롱을 잡았는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은 저는 추매는 웬만하면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대응을 놓쳐서 급락하는 경우가 나와서 그 시점에 대응을 놓쳐가지고 포지션을 정리를 못하지 않는 이상은 요런 위치에서 포지션을 내가 롱으로 잡았는데 이탈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추매 없이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추매 없이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한 이 정도쯤 혹은 이 정도쯤 좀 이렇게 박스권 중간이나 좀 애매한 위치에서 롱 포지션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하단부 부근에 왔을 때 이 정도쯤 왔을 때 추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결국 여기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한다. 손절이랑 추매를 하는 상황은 내가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 캔들이 어느 위치에서 포지션 진입을 했는가,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놓고 반등이 나온 위치, 반등을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온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보통 다시 한번 눌릴 때, 그때 저는 매수 타점을 많이 잡아요. 추매를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면 평소에 진입하던 것보다 절반 정도, 그래서 추매를 진행을 했을 때 평소 내가 1회를 매수를 하게 되는 정도의 비중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면서 원래 한 번 매수할 때 100만원을 매수를 한다 치면, 추매를 염두를 할 때는 한 번에 50만원만 일단 매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추매 구간이 왔을 때 추매를 한다 치면 50만원을 더 매수를 해서 100만원을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추매를 염두를 할 때는 비중도 달라져야 된다.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하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습관을 들이시고 그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손절하기 싫어도 손절을 하는 거, 이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수익을 잘 봐요.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수익을 봐도 나중에 결국 손해를 크게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내일 또 좀 좋은 내용 준비해서 방송 킬 수 있도록 해볼게요.